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거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반발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또다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열립니다.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이 압수한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니라 개인 메모장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을 도감청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자들과 함께할 매일경제 논설위원 윤경호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콕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서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결국 검찰은 감찰 중단 과정에서 이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최종 책임자라는 점은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만에 하나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정무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느 쪽에 법원이 손을 들어줄지 이젠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심사는 3일 뒤인 오는 26일 10시 반에 열립니다. 프레스콕, 전직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좀 검찰의 입장이 좀 정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비위가 상당함을 알고도 일부러 무마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검찰이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영장을 청구한 건 가족 비리나 청와대 함용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이 아닌 이 유재수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입니다. 조 전 장관이 동부지검엔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었죠. 이 중앙지검 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 조사에 적극 임했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심사는 3일 뒤인 26일 10시 반에 열립니다. 운명을 결정할 판사는 권덕진 부장판사입니다. 이 권 판사는 유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기도 합니다.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은 구속 적부심은 언제 열린다고요? 구속 심사는 예. 이제 보통 이틀 후에 이제 열린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틀 후가 이제 25일 공휴일인 만큼 이제 일정을 조율을 해서 26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3일 뒤 오전에 열릴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양쪽의 검찰 쪽과 조 전 장관 쪽의 주장이 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오전에 열리더라도 한 밤 늦게쯤이나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3인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 있죠. 또 이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직접 밝힌 입장도 정무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예.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즉 감찰 중단의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이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 법적 책임이 아닌 판단의 착오, 정무적 책임 정도만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검찰로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장 청구를 했다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이 청와대 일종의 경고 메시지에 수사 결과를 보면 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유 전 부시장 재판을 넘기면서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발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 조 전 장관이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 최선이었다는 말과 배치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서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시 이 감찰반을 이끌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비위가 상당함을 알고도 그것을 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 그래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윤도한 수석이 바로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해명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반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해명과 반박 모두 두 가지 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검찰이 이렇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한 우선 이와 관련해서 이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유재수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능했다라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밝혔고요. 또한 당시 상황에서 이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인사조치를 할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도 향후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삼가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표를 낸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유 전 국장의 비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찰에 넘겨서 조사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덮었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게 검찰의 판단인데 윤도한 수석의 얘기로는 이거를 검찰에 넘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금융위에 통보를 해서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게 할지 그 정무적 판단은 민정수석실이 내리는 거지 검찰에 가가지고 이 사람 수사할 만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가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없었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역시도 청와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쟁점은 명확해집니다.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를 알고 그것을 그냥 금융위에 통보해서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는 조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니까 검찰로 넘겨야 될지 이 결정은 전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뒤늦게 왜 안 넘겼냐라고 직권남용 혐의를 거는 거는 오히려 검찰이 오바다라는 게 지금 윤도한 수석의 주장 같아요.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쟁점이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 전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점에서 초유의 일이고요. 또 하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 현직에 있었더라도 만약에 이런 사건이 수사가 벌어졌을 경우 민정수석으로 일했었던 당시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예. 똑같이 가능했을까? 뒤집어 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낙마한 이후에 가족에 대한 여러 기소 그리고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찾다가 그 예. 관련해서는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찌 보면 또 별건 수사라고 해도 상관없는 별건 수사라고 봐도 될 만한 일인데요. 예. 물론 그 이전에 공직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어찌됐든 판단인데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문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가 했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예. 그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판단을 할 거냐. 예. 아니면 검찰은 기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법원이 그러면 해야 되느냐.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이른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를 수집하고 감찰해 본 결과 이것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적절했다.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고 아니다. 검찰 수사로 넘겨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 이게 아마 검찰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결정은 재판부가 하게 되겠죠. 구속영장 여부로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글쎄요, 좀 예단하긴 힘들다라는 반응인데요. 이 법조계에서도 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쪽이 있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서
이 사안을 다툴 일이 남아 있어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일단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조차 이제 검토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예. 이번 감찰무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2번의 소환 조사 이후에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으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쉽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방금 김태일 기자 얘기했는데 이 가족 관련된 수사는 꽤 오래전부터 착수를 했잖아요. 특수부 검사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고요. 벌써 2달, 거의 석 달이 다 돼가죠. 넘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 수사 의혹과 관련돼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이 유재순 전 국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영장 청구를 한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이 가족 관련 수사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관례상 이제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주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데 이제 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2번의 소환 조사로 인해서 조 전 장관에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좀 내보여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구속영장을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좀 윗선까지 보고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은 나옵니다. 예. 방금 이 대목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인재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칼을 빼든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건 예. 윤석열 총장이 어찌 보면 자신의 자리를 건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태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기소 혐의와 연결된 고리를 찾지는 지금 예.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는 기소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설사 그쪽에서 연결고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기소 전 구속시켜놓고 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부부 구속이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와 완전히 별개로 민정수석 당시에 내렸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거고 예. 그 고민 끝에 어찌 보면 검찰 전체 명운을 걸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은 그만큼 충분한 자료, 소명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예.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격이기 때문에 손을 놓는 순간 자신들이 오히려 당할 수 있고 예. 뭐 서초동에서 계속 집회가 있고 여의도 앞에서 계속 집회가 있듯이 한쪽에서는 검찰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검찰의 권한 행사가 과도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이미 정치적인 판단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운을 걸고 아마 덤볐을 겁니다. 전직 법무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을 2차례나 소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그 안 하는 대로 또 검찰은 위신이 깎이는 거니까요.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검찰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사실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허가한 발부한 판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가 상당하다. 그리고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의 영장 심사니까요. 조국 전 장관 쪽으로서는 사실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 사실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이 될 때는 이 무마 의혹보다는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구속을 시작으로 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 구속 여부가 감찰 무마 수사에 대한 어떤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 전 장관의 구속 심사 역시 당시에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은 첫 번째 법원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유재수 전 국장의 여러 가지 혐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감찰을 중단하고 그냥 사표를 받는 선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만 이 권덕진 판사는 비위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물론 이제 저쪽 태극기 집회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 검찰청 앞에서 이른바 서초 달빛 집회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검찰과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 하명 수사를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 하명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은 방을 빼고 사표를 써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예. 또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조국 장관의 감찰 무마를 계기로 그 더 윗선까지 뭐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안이 좀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사실 이게 갖는 의미가 아마 한국당에서 얘기했듯이 더 윗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감찰 무마라는 결정이 민정수석이 밑에 있는 두 비서관과 3인 회의에서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외부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더 높은 선에 지시를 받고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예.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라든지 검찰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혐의를 적용한 걸 보면 본인이 다 책임지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얘기했듯이 더 윗선이 있다.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추정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어찌 보면 공세일 거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쪽을 더 지지한다, 내가 이쪽을 더 비판한다라는 선입견에 따라서 아마 채택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